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는지 마이크 테스트 좀 해볼게요. 자,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 11 버튼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네, 우리 독수리님 오셨고, 우리 카라님, 우리 데이비드전님, 흑기사님, 우리 소사랑님 오셨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들 반갑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원래 기존에 했었던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널에 인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가 많이들 필요합니다. 특히나 구독,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눌러주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추가적으로 인원수 많이 좀 늘려서 빨리 1000명 좀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들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코스모스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서오시고, 우리 정호태님, 우리 별님, 다리님, 이현미님도 오셨는데 어서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들 오셨고요. 추가적으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방송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던,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들의 상승과 수익률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여전히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 3월 2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보여지는 것처럼 아쉽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77포인트, 코스닥은 0.49포인트 하락이 됐고요.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코스피의 저점권을 일단은 오늘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꾸준히 우상향의 추세의 흐름들을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죠. 일단은 지난주에 수급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었으면 좋았을리만정,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눌렸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포지션이고요. 코스닥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은 올라와 주고 있는 추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후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흘러내림 과정이 연출되었는데, 일단은 오후장이 흘러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 빠졌어요. 오후장 2시에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오후에 흘러내렸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중국의 헝다 그룹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정지 소식에 현재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로 인한 눌림이 있었지만은 중국 증시는 종가 기준으로 양봉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눌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 인사들의 주말 동안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 리스크, 여기에다가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100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려감이 다시 또 이어지지 못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피력이 되면서 소위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급등세를 보여준 것처럼 상대적인 수급에 위축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아까 6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시점에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료, 그리고 뭐 비료 등등 일단은 소위 말하는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던 종목군들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사실상 매수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관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눌렸던 종목군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는 지금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 하단을 이제는 다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눌렸다가 반등폭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소위 말해서 지수가 3월 첫째 주보다 둘째 주, 둘째 주보다 셋째 주, 셋째 주보다 넷째 주, 그리고 3월보다 4월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에 힘입어서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상승 후에 눌렸었던 포지션들이 영출된 만큼 마찬가지로 상승 후에 눌렸던 종목군들을 같이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과 섹터 흐름들, 잔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 점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난 1월, 2월달,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잘 버텨내 주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눌리고 있는 포지션과 주 후반에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호재성 이슈가 형성이 되기보다는 악재성 이슈,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포지션들이 사실상 주 초반에 전반적인 증시의 눌림을 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쟁 리스크 여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전만큼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려감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가 될수록 소위 말하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더 승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지만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이러한 우려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소위 말하는 종전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과 더불어 경계감이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가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디폴트 우려감까지 있었지만은 일단은 바로 이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체크해 볼 수가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우려감들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늘 그러하듯이 하락 과정 물론 안 좋아요. 하지만 하락 뒤에 반등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소위 말하는 눌림 과정에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어떠한 종목을 매집을 하고 공략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제가 매매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손절 후에 재매수 혹은 신규 매수 혹은 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눌렸던 과정들이 보여졌지만 연출됐지만 오히려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떨어졌던 과정들 연출되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눌렸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실 줄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꾸준히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종목들. 히든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3월 17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복이 되었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저희가 그간 움직였던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어떤지 아실 거라는 거예요.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꾸준히 얘기를 드렸었고 그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을 결국에는 보셨다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보이잖아요. 뭐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의 움직임과 상승폭과 기대감을 이제는 조금 같이 공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나 많은 종목군들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매수 포지션 기점으로 사실 지금 떨어진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렸던 흥하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시겠지만은 어떻어요?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고요. 올라왔다가 떨어졌고 사실상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은 없지만 여전히 매수 포지션 공략을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는 흥하해운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은 사실 흥하해운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대부분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가이CS, 메디아나, 위메이드 맥스, 데브시스터즈, 코이즈, KEC, 위메이드, 흥하해운, 넥스트, 후성, 넥스트 사이언스, 이 엑세스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뭐 아셈스, 오토엔 당연히 있었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꾸준히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뭐 NHN 벅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뭐 한국 파마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국 BNC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시점은 지수의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전히 코스피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800포인트 돌파와 함께 3000포인트까지 코스닥도 못해도 950포인트 돌파와 함께 1000포인트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달로 넘어갈수록 저는 충분히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권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 전제 조건은 지수의 회복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1월달에서 2월달 그리고 현재 3월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저는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소위 말해서 작년 하반기 소위 말하는 9월달부터 10월달, 11월달에 지수가 회복이 되었었던 시점과 별개로 급등했었던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급등했었던 섹터들은 저는 역시나 2차전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게임주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엔터라든지 미디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NFT 등등 이러한 섹터들이 결국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여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과 능력은 얼마든지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고점과 신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 적어도 최소한 3월, 4월, 5월 최소한 5월 달에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은 바라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이라고 이렇게 언급드렸던 종목군들도 물론 좋지만 그 외에도 사실상 많은 종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게임, 엔터, 미디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뭐 NFT 등등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섹터들 소위 말하는 작년 하반기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때 변동성을 혹은 최근에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상승은 물론 좋아요. 지금의 상승도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을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꾸준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했습니까? 결국에는 악재성 이슈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버티면은 지수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전쟁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상황이 포착될 만큼 아직까지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제3차 세계 대제전, 소위 말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함께 개입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눌림은 있을지언정 반등도 있다라는 것을 제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투심 자체가 지수의 회복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코스피 자체가 아무리 못해도 2800 돌파와 더불어서 2950포인트까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종목별 장세, 섹터별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내가 빠르게 공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5월 FOMC 회의도 당연히 소위 말하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후로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고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FOMC는 끝날 것이고, 물론 그 다음에 또 6월 달에 FOMC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그 텀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 여기가 3월이잖아요. 다음 달 4월 달 가게 되었을 때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눌리겠죠. 왜? 소위 말해서 이제 4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뭐가 또 만들어질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또 다시 이제 의사록 공개가 될 것이고 회의록이 공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점도표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지난 3월 FOMC에서도 파월이 밝힌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고 상대적으로 7차례까지도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다시 한번 이 시점이 되면은 올라가던 지수도 한번 꺾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적어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박스권을 최소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즉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26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850포인트에서 8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파동, 상승 후에 눌림이 있다 다시 상승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상승분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가 나오면서 피로감이 나왔어요.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피로감이 나왔지만 소화가 되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큰 조정 없이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만 지금은 공략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 소위 말하는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회복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해요. 최소한 삼성전자 자체가 아무리 못해도 75,000원에서 77,000원 이상은 돌파하는 상황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개별주 위주, 즉 중소형주 위주, 즉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뭐가 나올 것이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힌트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 즉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지 유입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연속성 적어도 2, 3거래일 동안 유입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1조라는 물량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힌트가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추세 전환과 함께 코스피에 최소한 2800에서 2900포인트까지 가면은 그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을 손대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을 먼저 공략을 하셔서 어느 정도 현금화, 즉 수익을 챙기시면서 반복적인 매매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3월 FOMC도 이제 끝났고 소위 5월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채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온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변동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예전에도 충분히 겪었다라는 거, 충분히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수급의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공략을 실질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난 종목군들 사실상 지금 소위 말하는 지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공략만 제대로 했었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종목군들 대부분 다 올라갔다는 거야. 메가이시에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메디아나 올라왔죠. 위메이드맥스 올라갔다 눌렸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코이즈 오늘 급등했죠. KC 어때요? 올라왔죠. 위메이드 어때요?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지션. 흥하해운만 유독 첫째 주, 둘째 주에 비해서 조금 눌렸고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올라왔죠. 후성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인 드렸죠. 이제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뿐만이 아니라 버킷 올라왔죠. MP 올라왔죠. 아셈스 올라왔죠. 오토엔 올라왔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세종메디칼 올라왔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오기 전의 상황과 올라오고 난 상황의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